시간에는 반도체 시장 관련해 가지고 뭐 한국의 측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다시피 이 반도체 기술은 21세기에 있어 가지고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. 이 군사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은 세계에서 우위를 누릴 수 있느냐 할 때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반도체 기술이기 때문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게 되게 된 미국과 중국이 이걸 둘러싸고 굉장히 다투고 있는데요.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우리 한국의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며 우리 한국의 반도체 시장은 과연 어떻을까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어, 먼저 이 한국의 반도체 이 수출입 동향을 보면은 이 한국은 대체로 이 반도체 소재 중에서도 수출은 대부분 메모리를 그 수출하고 있습니다. 2020년 현재 가장 많이 그 수출하는 나라는 여기 인접국인 중국, 예? 이 중국이고 그 다음이 베트남, 그 다음이 미국 순으로 이렇게 필리핀 순입니다. 여기 지금 보면은 한국 반도체 기업의 국별 수출 배경인데요. 이거는 그치 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1년 12월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렇게 표를 가져왔습니다. 여기 한국 기업이 뭐 수출하는 데 있어가지고 있고 수출을 하는데 중국에는 이 패키징용이라든지 애플 아이폰용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메모리를 수출하고요. 이 홍콩의 경우에는 중국으로 이렇게 보내는데 이렇게 우회 수출을 이 홍콩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경우가 베트남의 경우에는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PC라든지 뭐 이러한 용으로 이렇게 수출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에는 뭐 데이터 센터용이라든지 컴퓨터 업계용으로 이렇게 수출하고 있고 대만의 경우에는 뭐 PC 업계뿐만이 아니라 D램 모듈 뭐 조립용이라든지 서버로 이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 보내고 있습니다. 필리핀의 경우에는 뭐 패키징용으로 이렇게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 그 한국 반도체 기업의 국별 수입 현황을 보게 되게 되면 한국 시장이 수입을 할 경우에 중국의 경우에는 뭐 이게 패키징 후에 현지 공장의 삼성이라든지 SK 하이닉스에서 뭐 역수입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말레이시아에서도 이 패키징 후에 뭐 수입을 하고요.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파운드리 위탁 후에 한국 시장에서 수입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이러한 것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. 일본의 경우에는 뭐 통신용, 차량용, 전력용 그리고 뭐 웨이퍼 소재를 수입을 하고 있고 대만에서는 파운드리 위탁 후 그다음에 디램 모듈이라든지 최종 패키징 검사용으로 이렇게 수입을 하고 있는데요. 이 반도체 수입에 있어 가지고 우리나라의 최대 수입국은 뭐 중국입니다. 여기 보다시피 우리나라 반도체와 관련해 가지고 수출과 수입 모두 최대 시장이 중국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반도체 수입 경우에 중국 다음으로 일본, 미국, 싱가포르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자, 이 한국 반도체 수출입 동향에서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반도체 공급망 리스크와 관련해 가지고 주요 품목의 그 공급망 리스크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이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 리스크 중에 하나는 첨단 반도체 제조의 뭐 핵심 장비라든지 소재를 뭐 특정 국가, 미국이라든지 일본, 네덜란드와 같은 선진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. 또 이 보면은 이 일본의 경우를 보게 되면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품목이 어떤 것이냐 하게 되면은 이 웨이퍼 매뉴 팩처링, 웨이퍼 제조라든지 그 다음에 핸들링, 가공이라든지 마킹 같은 분야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 반도체 주요 품목의 우리나라
공급망에 있어가지고 리스크와 관련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뭐 여기에 나오는 그러한 품목들입니다. 여기 보다시피 지금 그 일본에 대해서 93.8%의 전체 이 수입에서 일본이 뭐 차지하는 수입 비중이 뭐 이렇게 높은 그러한 것들이 있네요. 그 다음에 이 중국으로부터도 이렇게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품목도 있는데 본딩 와이어는 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이 전체 수입량에 있어가지고 91%가 되고 그 다음에 불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뭐 74.8%, 예, 아주 높죠. 그 다음에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의존도가 높은 품목으로는 뭐 CMP 후세정액이라든지 그다음 뭐이 CMP 그다음에 후세정액이 뭐 이 48.1%뭐 이러한 품목들이 있다 하는 정도는 이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상품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만 여하튼 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품목도 있고 일본으로부터의 수입 의존도가 아주 높은 분야가 반도체 산업 관련해 가지고 있다 하는 정도는 머릿속에 투자하는 의미에서 살펴봤습니다. 그 다음에 우리 정부의 대응 과제, 이거는 이 보고서에 나온 내용인데요. 뭐 어디든지 간에 일본과 미국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국 같은 나라에서는 어떻게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책을 세우고 있느냐 하는 것과 뭐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. 뭐 별로 그렇게 색다른 내용이 있겠습니까? 첫 번째가 이리 보면은 이 R&D 과제를 예? 이 대학 중심으로 이렇게 제공해가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.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그렇게 뭐 함께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사실 그렇게 많았겠습니까? 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실제로 이렇게 하기가 힘들겠습니까?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요즘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반도체와 관련해 가지고 뭐 전문 대학원을 뭐 신설 해야 된다. 그러고 이제 다양한 학부 전공 학생들을 모집해야 된다. 어떤 특정 분야의 학과만을 모집해 가지고서는 이 융합적인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인재 양성을 하는 데 있어서도 융합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살펴봐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. 그리고 요즘 보게 되게 되면은 뭐 삼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그저 학교에 그 기업에 삼성 같은 이런 기업에서 뭐 서울에 있는 뭐 성균관 대학에는 고려대학이라든지 한양대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연세대학 이런데 계약학과를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오는 학생들에게 많은 장학 혜택을 주고 거기서 필요로 하는 뭐 시설 장비까지도 기업에서 대주고 그리고 난 뒤에 졸업한 후에는 그 학교의 졸업생들을 이렇게 채용하는 쉽게 어째 보기에도 위탁 교육과 같은 것이죠. 그래서 어떤 데에 있어서는 뭐 학교를 갖다가 다양하게 하는 것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대학들도 있어. 우리 대학이 좀 더 많은 학생을 유치하지만은 기업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특정 대학의 학생들이 많이 집중적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 회사를 갖다가 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우려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대학들에게 우수한 여러 학생들을 뽑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기업으로서는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겠습니까?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건 반도체 종합연구원을 설립을 하자 하는 내용인데 이 국가에서 반도체 관련 기초 기반 연구에 대해 가지고 이 획기적인 지원 체계를 갖출 수 있는 그런 이 연구원을 만들자 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 국제 공동 뭐 이건 뭐게 되게 우리나라의 자체적인 R&D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차세대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국제적으로 이 공동 R&D를 추진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실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그냥 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 비용이 들기 때문에 매칭 펀드를 구축을 하자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러한 이 소부장 분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국책 R&D 국가 정책적인 그러한 R&D 과제에 이 외국 기업도 참여시켜가지고 공동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이 자세가 필요하겠죠. 그 다음에 이 수도권의 반도체 공장 입지 지원 사실 뭐 수도권의
이 인구 팽창을 막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반도체 기술은 또 고급 인력이 대량 필요하고 이들 대부분은 이 수도권에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이외의 지역 근무는 사실 기피하고 있습니다. 사실 보게 되게 되면은 지방과 이 서울 간에 있어가지고 너무나 경제적인 격차가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서울로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지 이러한 면을 무시는 할 수가 없습니다. 이 뭐 KTX가 생기고 난 뒤에 제가 이렇게 보게 되게 되면 KTX가 첫 개통을 하고 나자마자 부산의 지역 경제 신문인 부산일보에 투고를 해가지고 이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KTX의 개통으로 인해 가지고 부산 경제는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다 하고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. 왜냐니까 우리가 경제권에 있어 가지고 이 메가시티 아주 경제력이 큰 그러한 도시와 그러고 이 경제력이 약한 두 도시가 이 파이프라인처럼 이 교통수단 아주 싸고 뭐 아주 빠른 교통기관으로 이렇게 연결되게 되면은 이 경제력은 메가시티로 이렇게 집중되어 버린다. 모든 것이 서울에서 중심으로 이렇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부산 경제는 더욱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. 2000년대 초에요. 그래서 이 지역 균형의 발전이 더욱더 저해될 것이다 했는데 지금 반도체에 있어서 보게 되게 되면 이 반도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21세기에 있어가지고 군사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그런 기술력이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 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 문제에도 불구하고 신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을 수도권이라든지 이런 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필요하며 너무 지나친 이 환경 규제로 이 수도권에 들어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내용입니다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중소벤처 기업인 이의 그 고급 인재 채용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중소 중견 기업들의 우수한 반도체 기술 인력 확보를 위해서 이 전문 인력에 대해 가지고 주택 매수 선택권 제도를 완화해주고 일정 기간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. 예, 이상으로 이렇게 이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과 관련해 가지고 미국은 어떠한 이 반도체 육성산 정책을 펴고 있고 중국은 어떻게 펴고 있으며 앞으로 중국과 미국은 어떠한 이 자세를 보일 것이며 이에 대해 가지고 우리 한국의 정부와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주로 살펴봤는데 조금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주로 이 설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주로 참조했던 자료가 여기 보다시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이러한 자료와 그 다음에 또 이 최신의 자료를 참조하기 위해 가지고 2020년 8월 31일, 9월 31일 뭐 이러한 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가지고 이 내용을 좀 보완했으며 또 일본 이 산업경제신문 니케이에 나오는 내용들을 좀 더 보완을 해가지고 네 차례에 걸쳐가지고 살펴봤습니다. 오늘도 더욱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. 수고했습니다.